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멜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이저 클래스 메가트론 트랜스포머 5 더 라스트 나이트에서 등장하는 메가트론입니다. 바로 내일 21일 날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학부모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박스, 이렇게 생긴 박스에 들어있었고요. 메가트론이 그려져 있습니다. 옆면 그리고 뒷면, 반대쪽에도 메가트론, 뒷면에는 같은 시리즈 보이저 클래스 하운드가 그려져 있는데, 완구에는 아마 이 빨간색 십자가 안 들어갈 텐데 여기는 그려져 있네요. 국내판에서는 들어가는지 어떨지 조금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스는 치우고요. 본체는 정면 이렇게 생겼고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리더 클래스는 이 퓨전 캐논 부분이 상당히 크고 프로포션도 이 제품하고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보이저가 나은 것 같습니다. 뒷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칼을 장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왼손 주먹에 끼워서 들려줄 수 있고, 오른손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슴 왼쪽에는 디셉티콘 마크,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빨간색 클리어 파츠는 투광 기믹이라서 빛이 들어오면 이 눈이 빛나는데, 머리 뒷부분에는 클리어 파츠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만 눈이 빛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빛을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두 눈이 빛나게 됩니다. 가동은 팔 단일 관절이죠. 팔이 정도. 그리고 변형 때문에 팔 부분에는 구멍이 있고요. 구멍 안쪽에도 이런 디테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는 어깨 장갑을 들어주고 팔을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허리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들리고, 다리는 꽤 넓은 범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땅을 짚는 포즈도 가능합니다. 바로 세워서 바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여기에 달아둔 상태로도 변형을 할 수 있고 안 해도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편의상 떼어내고 변형을 하겠습니다. 저 팔 부분에 퓨전 캐논을 접어주고요. 접을 때 이 안쪽에는 오목한 몰드가 새겨져 있고 이쪽은 볼록한 모양이라서 접으면 딱 맞물리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손은 이대로 안쪽으로 접어놓고요. 반대쪽 손도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돌려줍니다. 머리를 돌릴 때 이쪽에 보면 살짝 파여진 몰드의 턱이 딱 닿도록 밀어 넣어주셔야 이게 들어갈, 이 기수가 들릴 때 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셔도 대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수를 드는데 저는 들 때마다 여기가 간섭이 생기네요. 여기에 있는 이 원기둥 모양 몰드가 원기둥 모양 디테일에 이걸 들면 부딪히게 되는데, 잘 피하다 보면은 이쪽 메가트론 뿔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면 지금 기둥이 밀려서 나간 상태고, 어쨌든 이렇게 기술을 펴줍니다. 이 부품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파손은 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변형할 때마다 걸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또 가슴을 펴서 뒷면에서 팔을 접어주는데, 퓨전 캐논을 먼저 팔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홈에 캐논을 고정하고 반대쪽 팔을 접어서 세워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 팔 안쪽에 구멍이 있고 여기에 돌기가 있어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을 접어주고요. 그리고 스커트를 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펴주고, 전면 부분은 들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이 조인트의 상체 부분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들어 놓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다리를 변형시켜 주는데, 다리 부분에 있는 접혀진 날개를 펴고 발은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 정강이 부분을 돌리는, 발바닥에 있는 홈을 여기에 있는 돌기에 끼우는 건데요. 끼워서 고정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허벅지를 돌리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개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날개를 펴고 발을 안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정강이에서 접는데, 여기에 있는 돌기에 이 발에 있는 좀 닫아주는 부분을 끼우고, 그리고 허벅지를 돌리면 이 모양 V자 모양으로 날개가,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든 이 등 부분을 통째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손 부분의 조인트 부분을 서로 끼웁니다. 뒤로 돌려서 아까 펼쳐놓은 사이드 스커트인데, 여기에 있는 관절을 써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서 커버를 덮는데, 여기에 있는 조인트에 요거를 끼웁니다. 반대쪽도 들어서 내리는데, 고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는 등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형태 때 썼던 조인트에도 마찬가지로 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어, 톱날 상어처럼 이런 모양이 되고요. 비행기 모양을 보면 꽤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가트론 비클 모드랑 마찬가지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탈 것으로 변하고요. 팔 부분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변형을 해도 후미 부분의 형상은 비대칭입니다. 이 디테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엔진의 실린더 커버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무슨 용도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보는데, 이 톱날 상어를 달아 놓은 상태에서 전혀 손대지 않고 무교체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닫았던 커버부터 열고요. 그 다음에 펴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스커트도 고정했던 부분을 펴내고, 내렸던 등은 그대로 올려주고, 발을 먼저 변형시키죠. 날개에 고정했던 발을 떼서 정강이를 내리고, 그리고 발을 펴고, 날개는 접어서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끼워주시면 되고, 허벅지는 돌립니다. 정면을 향하게. 반대쪽은 마찬가지고, 반대쪽은 빠르게 해보죠. 그리고 스커트는 지금 내려주어도 될 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두들려 놓겠습니다. 이걸 돌릴 때 여기를 잡고 아무렇게나 돌리면 아무래도 힘을 받으니까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막대를 잡고 힘 조절을 해서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 아까 닫아놨던 가슴 커버를 열어서, 그리고 조인트는 뭐 자동으로 빠져있네요. 팔을 되돌릴 때는 먼저 접었던 그 오른팔이 나중에 접히도록, 이 단계에서 간섭이 생기니까 이대로 펴고 반대쪽도 펴고 펴는데, 이 가슴이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 딱 접으면 그대로 끼워집니다. 그리고 기수 부분 달아놓고 변신시키기가 좀 불편한데 꺾어주면 되고요. 머리를 돌리고, 팔은 주먹을 꺼내줘야죠. 퓨전킹은 접힌 것을 펴서 그 다음에 포신 부분도 펴주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르봇으로 돌아온 김에 뭐 몇 마디를 하자면, 4편에서 갈바트론으로 부활을 했던 메가트론이 5편에서 다시 메가트론으로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4편에서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트랜스포머의 이름을 갈바트론으로 지은 것 뿐이었으니까 아마 이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계속 메가트론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4편에서도요. 메가트론이 뭐 부활했다고 그런 식으로도 4편에서도 뭐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갈바트론이라는 이름이 아닌 게 오히려 정상적인 수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는요. 크기 비교를 해보죠. 4편의 이베이전 옵티머스 크기는 뭐 비슷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4편의 보이저가 머리가 작고 팔다리가 길어요. 이번에 나오는 보이저 하운드도 보면 이전의 하운드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팔다리가 긴데, 이번 5편 보이저 하운드는 영상의 분위기에 꽤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부하들 경찰하고, 이것도 경찰차던데 둘 다 경찰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보이저 리더를 모으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저랑 디럭스 클래스를 같이 세워놓는 게 느낌이 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기를 맞춰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저를 기준으로 하시면 지갑도 조금, 트랜스포머 리뷰를 해봤는데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혼자 떠들려니까요. 이게
성량 조절도 좀 어렵고 층간소음이 참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좀 어색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뷰니까 재미삼아서라도 점수를 매겨야겠죠. 10점 만점으로 해야죠. 10점 만점에 보이저 메가트론은 10점 주도록 하고,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메가트론이 오프라인에서는 한 49,900원까지도 하는 걸 봤고, 인터넷에서는 44,000원 정도? 솔직히 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가격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또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니까 44,000원 정도면 저는 가격 점수도 한 10점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격에 합당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트랜스포머 5 제품 중에 제가 만져본 것 중에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 영화 개봉이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내일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네요. 많이들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노력을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린이들 데리고 극장 가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영화 보고 나오는 길에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 인터넷에서 조금 싸게 파니까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현장에서 구입하는 게 아무래도 추억에 남으니까 곧장 매장으로 가셔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그리고 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구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입을 해주시는데 큰맘 먹고 하나 사준다고 하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까도 이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들고 애들이 실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변형도 어렵지 않고요. 이런 디럭스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해한 데가 애들한테는 있거든요. 힘 조절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하나, 작으니까 가지고 놀다가 이런 거 빠져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애들은 이렇게 붙여야 될지 이렇게 붙여야 될지 막 혼란이 오고 막 그러니까 메가트론이 좋습니다. 안 부셔지고 튼튼하고 막 잡고 막 흔들어도 괜찮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떨까 싶긴 한데 아직 부셔졌다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스크롤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똘똘 말아서 넣어놨으면 재밌을 뻔했는데 그렇게는 안 해놨네요.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거. 미국판 설명서를 그대로 넣어줬는데 미국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 규격이겠죠? 그런데 일본만 다른가 봐요. 일본의 설명서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설명문까지 넣어서 만들어 놨는데 일본판 제품이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줬네요. 우리나라 판은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석을 하셔서 변신을 시키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굿바이.